청소할 때마다 무전기 들고 다니는. 너 방송반이야? 응. 아, 저 또 많이 빠지겠네. 아, 내 진짜 방송반 애들 맨날 많이 받아요? 방송반. 아, 근데 너거는 근데 주말이라 상관없어. 이게 일반고 애들은 방송반 애들이 좀 많이 빠져. 아, 자, 갈게. 금요일로 옮기는 거. 어. 자, 얘, 자. 최소값이 3이래. 자. x는 a죠? 그치? 근데 a가 2분의 1일 때 물어보는 거니까. 0부터 2까지니까. 여기 0, 여기 2. 그때는 최소값 이게 그냥 바로 b가 되겠지 뭐. 여기 있는 게 최소값이 되겠지. 근데 최소값이 몇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b가 3인 거는 얘는 이제 공짜인 거죠. 그죠? 맞지? 네. 자. 연정에서 메시지 왔어요. 뭐라고? 몰라요. 안 보여요. 왜냐면 그래. 신호등에 10분 넘게 썼대요. 뭐를? 핑계야. 뭘 썼다고? 그럼 밀트 출발했잖아요. 맞아요. 자, 두 번째 거. 자, 저 A는 뭘 나타내고 있어? 지금 꼭지점 좌표를 나타내고 있잖아. 네, 추계 방정식의 X는 A인데, A가 2보다 어떻대? 근데 우리는 0부터 2까지만 보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러면 2보다 크니까 2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고, 0은 이쪽에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뭐, 이때는 언제가 최소값이야? 2일 때가 최소값이지? 그래서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란 얘기야. 최소값을 구하러. 근데 최소값은 3이어야 돼. 네. 자, x에다 2 집어넣을게요. 2 집어넣으면 2-a의 제곱 플러스 b는 최소값이 몇이라고? 3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네. 근데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B. b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얘 넘길게요. 그럼 b는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3인 거죠? 전개하라는 얘기겠지.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4a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얘인 거죠. 됐어? 옮길 때 마이너스를 안 옮겼어요. 그러면 얘는 이식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맞는 거지, 그치? 네. 됐어? 그럼 이게 그려져 있으니까 일단 얘부터 이제 작성을 합시다.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뭐야?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죠. 근데 이 A의 위치는 우리가 지금 몰라. 총 세 군데가 나오겠지. 여기가 X는 A, X는 A. 지금 얘가 그려져 있으니까 얘부터 할게요. 이거 있고 0하고 2 사이가 있을 거고 0하고 이렇게 총 세 군데의 파트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A의 위치에 따라서. 근데 2보다 큰 상태. 자, 1번 2보다 A가 클 때 A가 2보다 클 때는 최소값이 얘라며. 그치? 근데 뭘 물어봐요 여기서는?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물어보잖아. 여기가 B가 있으니까 양변에 A를 더해. 그러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됐니? 그럼 얘의 최대값이니까 얘를 그냥 어떤 함수값처럼 보는 거야 그냥. 얘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얘는 어디로 불러기에? 위로 불러기고. 자, A가 몇일 때? 2배로 나눈 걸 보고 봤으니까 2분의 5일 때죠? 됐어요? 2분의 5인데 우리는 A가 2보다 크니까 얘 2보다 큰 거 맞지? 얘 2보다 큰 게 맞으니까 2분의 5일 때가 최대값이겠네, 그치? 그럼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25 플러스 2분의 25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4분의 50 되잖아. 그러면 4분의 25 이렇게 두 개 계산하면 요거 나온다. 빼기 4분의 4니까 이때 최대값은 뭐야? 4분의 21 이때의 최대값은 4분의 21이야. 자, 두 번째 요건 빼고 두 번째는 언제야? 0과 A가 1 사이에 2 사이에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됐니? 이때는 그냥 누가 최소야? 얘가 최소잖아. 아까 최소값 몇이었어? 이거 B였죠? 최소값이 B였잖아. 그러면 B는 아까 최소값 3이었죠. 이 사이에 있을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에서
0과 2 사이에 있을 때 최소값은 3이었다고. 소율 이해돼?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은 뭐야?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야. 그럼 양쪽에 a씩 더해. 그럼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얘란 얘기지. 근데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누구니? 2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5야. 저봐, 이거 앞에서 봤지? 엄청 열심히 띄워놓은 척? 아니에요. 자, 이때 최대값은 뭐다? 5다. 아직은 누가 더 커? 둘 중에. 얘가 더 크죠? 얘는 5점 몇이고 얘는 5니까, 그치? 됐어? 그럼 요번엔 얘. 이 세 번째 조건은 뭐야? A가 0보다 작을 조건이야, 그치? 이때는 누가 최소야? 0일 때가 최소야. 그럼 저기다 0 집어넣을게요. x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니? a제곱 플러스 b, a제곱 플러스 b가 3인 거죠? 맞니? b는 넘기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일 때가 일단 이때 최소값은 얘인데 그걸 정리하니까 얘가 됐어. 그죠? 무조건 최소값은 3이 돼야 되니까. 이해됐니?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다고? a 플러스 b라고. 그럼 양쪽에 a씩 더해. a씩 더하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이 되겠지. 요거 최소값 찾는 거다. 요거 가운데 거 지워버리고 옆에다 그려야지. 그럼 얘는 위로 블록이고 추계망정식은 a가 몇일 때야? 2분의 1일 때야. 근데 우리는 어느 구간에서 지금 하고 있어? 0보다 작은 구간이지. 그럼 여기는 a는 2분의 1이지. 근데 우리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여기가 0보다 작은 구간, 여기 이쪽 파트지? 그럼 이때 최대값은 0일 때겠지. 얘가 추계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이 구간에서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최대값은 언제겠어? 0일 때겠지, 그치? 그럼 여기 0 집어넣으니까 이때 최대값은 몇이야? a에다가 0 집어넣는데 이때 최대값은 3이 되겠죠? 이 0 집어넣으면. 됐어? 그래서 총 최대값이 3개가 나오는데 제일 큰 건 누구다? 얘였다, 그치? 근데 여기서 뭐래? 2분의 21이래. 탈락. 오케이? 시험 문제 꼭 나와라 이거. 449번. 뭐 하는 거야? 고쟁이 스텝 3. 아,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었다. 449. 왜 동생이 뭘 잡아먹었다고? 동생이 뭘 잡아먹었다고? 아니 동생이 아니라 자, 두 번째 거. 얘하고 얘가 어디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뭐 하란 얘기야? 연립해서 판별식치란 얘기지? 네. 연립할게요. 얘 이쪽으로 넘길게. 그럼 y는 x제곱 플러스 2에 a-1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n는 0. 판별식 치면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2 마이너스 n이 0보다 어떠라고? 0보다 어떠라고? 크다. 정리할게. 정리하면 2a 플러스 1. 자, 요거 뭐야? 13 마이너스 2a. 지금 n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n의 개수에 대해서. 그래서 n으로 정리할 거야. 됐니? 여기다 쓸게. n은 13 마이너스 2a보다 작으면 돼. 근데 이때 n은 뭐다? 자연수래. 자연수랍니다. 여기까지 됐지? 네. 여기 뭐 한 거 없어. 식 정리해서 판별식밖에 쓴 거 없어. 자, 1번 F2 FA인데 A가 2일 때 N은 몇 개냐 물어보는 거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3 빼기 4니까 n은 9보다 작은 자연수 몇 개? 8개. 맞단 얘기죠. 됐어요? 그럼 이것도 계산하라는 얘기야. 완전 이거 빨리 니은 해 빨리. 48번 풀고 있었는데. 아 그래? 자 이건 얘부터 계산할게. 이건 계산식 이거 나오는 거 그대로니까. 자 근데 n이 자연수지. n이 자연수잖아. 그럼 A, FA, F0, 1, 2, 3, 4 하는데 이거 뭐 이상은 할 필요 없니? 음수가 되는 7, 6은? 아니 6 집어넣으면 뭐야 n은? 아, 1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 그럼 어디까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6도 안 되잖아. 6도 0이잖아. 5까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100까지 써있지만 F6부터는 계속 다 빵이야. 6 집어넣으면 1보다 작거나 작은 건데 이때 자연수가 없다고. 그럼 F7은 음수니까 더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F0, 1, 2, 3, 4, 5까지만 하라는 얘기야. 자, F0은 F0 집어넣으면 n은 13보다 작은 거니까 총 몇 개? 12개. 됐죠? F1은 자 이게 니네 나중에 수열 배우면 알겠지만 이 앞에 2가 돼 있잖아. 이거 이제부터 계산하나 마나 계속 2개씩 줄 거야. 나중에 얘를 공차라 그래. 공차. 맛있게 먹고 싶다. 응? 아 맛있겠다. 저 흑당 주얼리 밀크티 좋아하고. 1번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13 빼기 2니까 11이지? 11보다 작은 거 몇 개? 10개. 지금 봐봐 몇 칸 줄었어 지금? 2개 줄었지? F2는 뭐겠니? 계산 안 해봐도 볼 거야. 8개. 그러면 F3은 6개. F4는 4개. F5는 2개. F6부터는 없어. 그래서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야. 10에다가 20에다가 30에다가 42가 되겠네. 여기까지 더하면. 그지? 그래서 이것은 맞는네요. 자, 앞에 봐. 2번 설명한다, 연정아. 이거는 무슨 얘기니, 이거? x 값이 커질수록, 이 숫자가 커질수록 이 함수 값은 작아지네. 근데 우리 좀 전에 봤지만 커질수록 개수는 어떻게 됐어? 작아졌지?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아.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두 실수라 그랬어. 그럼 봐. 이건 발레 하나만 들면 돼. A 대신에 0.1만 넣을게요. 이것도 실수잖아. 네. 그럼 얘 0.1은 뭐야? 마이너스 0.2. 0.2고요. 그거보다 하나 큰 거 0.2도 넣어볼게. 이게 커진 거잖아. x1보다 x2가 커진 거잖아. 그지? 네. 그러면 13 빼기 0.4지. 그럼 얘는 몇이냐? 13에서 이거 빼면 12. 뭐뭐뭐일 것이고 얘도 12. 뭐뭐뭐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보다 작은 자연수의 몇 개야? 12. 몇보다 작은 거 12개지. 근데 얘도 12. 몇보다 작은 거 12개지. 이게 항상 작아지는 게 아니라 밑에 등호가 있었다면 맞았겠지. 같아질 수도 있어. 이렇게 해도 어차피 n은 자연수니까 x값이 커지더라도 n의 값은 얘도 12개고 얘도 12개니까 같아질 때까지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밑에 등호가 없어서 얘는 틀린 거야. 오케이? 네? 원래 너 아까 전에 이거 비교해보자. 원래 아까 전에 풀었던 것 중에 F1하고 F2만 볼게요. F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뭐야? 그럼 N은 11보다 작고 2 집어넣었어. N은 자,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X값이 어떻게 됐어? 커졌지? 커졌더니 나오는 함수값 얘는 몇 개야? 10개고 얘는 8개. 함수값은 어떻게 됐어? 줄었지? 그러니까 커진 값이 들어가면 얘는 줄은 게 맞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항상 이렇냐 이거지.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여기는 우리가 자연수를 넣었지만 정수를 넣었지만 여기서 1, 2, 3 이렇게 정수 줬으니까 정수를 넣었지만 꼭 정수 넣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두 번째 칸에서는. 그럼 왜 0.1, 0.2 이렇게 작은 값을 넣어보는 거죠. 여기다 작은 값 넣어보면 얘고 작은 값 넣었더니 얘야. 근데 얘보단 얘가 어때 지금? 크지? 그럼 이 함수 값도 줄어야 되냐 이것처럼 주는 게 보이냐 이거지. 근데 넣어서 계산했더니 얘도 이쪽 거 계산해도 12점 몇이고 이쪽 거 계산해도 12점 몇인데 이 n 값은 12점 몇보다 작은 자연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때도 12개 이때도 12개니까 뭐가 없다고 밑에 등호가 없다고. 오케이? 450번. 자, 이것만 설정해 줄게. x축과 만나는 자, 첫 번째 fx가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죠. 근데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리가 a래. 여기서 여기까지가 a래. 근데 y는 2는 얘 위죠. 근데 길이가 더 어떻게 됐어? a 플러스 4로 늘었지. 그 위로 갔더니 a 플러스 8로 더 늘었지. 그러면 무슨 모양이겠어? 아래로 블록이겠어? 위로 블록이겠어? 그렇지. 갈수록 이렇게 길이가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이 2차 함수는 이런 모양이고 이게 x축과 만났을 때 이 거리가 a인 거고 y는 2는 이쪽에 있으면 얘가 y는 2, 이 거리가 a 플러스 4라는 거고 여기 y는 6, 이 거리가 y는 6일 때 이 거리가 a 플러스 8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뭐 구하라는 거야? y는 m이라는 거. 꼭지점에 y좌표 찾으라는 얘기지. 얘가 y는 m. 한 점에서 만나려면 꼭지점에 y좌표 찾아라. 이 문제. 잘 찍으면 나오지 않을까요? 잘 찍어봐. 안 풀어보면 좀 어렵긴 하지. 잘 봐. 여기가 추계방정식이지, 그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됐어? 그럼 첫 번째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몇이란 얘기야? 길이가? a란 얘기죠? 길이가 a잖아. 첫 번째 길이는 a. 이거 힌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fx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놔뒀으니까 우리는 이 fx식을 최고차는 모르겠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둘 수는 있어. 그지?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잡았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 중에 자 여기 얘보다 여기가 몇 칸 더 크겠니? 여기가 요거보다 몇 늘었어 지금? 4 늘었지.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두 칸으로 늘었겠지. 그지? 그럼 이쪽의 좌표는 베타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 좌표는 요 베타보다 두 칸 늘었을 거 아니야. 이쪽도 두 칸 늘었을 거니까. 그럼 여기는 베타보다 여긴 8이니까 4칸 늘었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얘가 지나가는 두 점의 좌표를 알았어. 뭐냐면 한 점 좌표는 요 좌표 알았잖아. x좌표가 얘일 때 y값 이거. 그러니까 얘가 지나가는 좌표를 여기다 쓸게요. 베타 플러스 2, 2. y좌표는 2여야 돼. 그지? 두 번째, 여기는 이 좌표는 베타 플러스 4잖아. 베타 플러스 4일 때 6 지나가야 되니까 얘는 베타 플러스 4, 6을 지나가. 여기까지 됐니? 지나가는 좌표는 구했어.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이거 지나가는 좀 좌표니까 대입하면 2는 k. 자, 여기다가 베타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가 돼요. 베타 플러스 2를 넣은 거야 지금. 자, 여기도 베타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베타 베타 없어지지. 그러면 2만 남지. 2만. 그래서 이 앞에 K에다가 2를 곱할게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였어? 조금 전에 우리 A였잖아. 그래서 요거를 A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얘는 양쪽에 2로 나눈 다음에 옆에다가 1은 K에 얘 대신 A 플러스 2라고 쓸 거야. 이렇게 됐죠? 두 번째 이제 같은 방식으로 얘도 집어넣는 거야. 6은 K에, 자, 여기다가 베타 플러스 4를 집어넣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가 되겠지. 그치? 여기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 자, 여기도 베타 플러스 4가 들어가면 베타 베타 없어지니까 플러스 4만 남겠지? 그럼 4는 앞에다 곱해줄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A를 집어넣고 이거 약분해서 3은 2K에 얘 대신 누구 넣는다? A 넣어서 A 플러스 4를 구할 거야. 됐어요? 이게 이제 연립방정식 세우면 되는데 이런 연립방정식은 뭐 하냐면 두 개를 더하거나 빼도 되지만 나눠도 돼. 나눈 비율도 같아야 돼. 그치? 그럼 이쪽은 3분의 1은 이건 KK 약분되죠? 그러면 2 이거 곱해서 쓸게요. 2A 플러스 8 위에는 A 플러스 2만 남아. 여기까지 됐지? 크로스 곱하면 2A 플러스 8은 3A 플러스 6이 돼서 A는 얘 넘어가서 계산하면 2가 돼요. 됐어요? 자, 우리는 A 값이 2인 걸 구했어. 이 A 값은 뭐야? 거리라고, 여기. 얘가 2라는 걸 구한 거라고. 됐니? 그럼 K 값도 구하자. A가 2인 걸 구했으니까 요 식에다 넣자. 요 식에다가 2 집어넣으면 1은 4K가 되죠? 여기다 2 집어넣었으니까. 그치? 이해됐죠? 그럼 K는 4분의 1이다. K는 4분의 1이다. 그래서 요 식이 4분의 1로 바뀌는 거야. 됐죠? 지금 뭐 했냐면 이 두 점 좌표를 통해서 뭐 fx의 최고차항의 개수하고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한 거야 지금. 자, 이제 이건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지워버리고. 자, 이제 뭘 구해야 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여기야. 그지? 여기 함수 값은 뭐니? 요 점 좌표를 집어넣는 거잖아. 요 점의 x좌표. 요 x좌표는 뭐가 되겠니? 항상 두 근의 합의 절반이라고. 결국 여기에 이 y값은 x좌표의 두 근의 합의 절반이 추계방정식인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야 여기 요 추계방정식 x좌표를 집어넣어야 y값이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x좌표의 이 값을 구하면 바로 답이라는 거지. y값. 그럼 이 식에다가 우린 뭐 우리가 알고 싶은 것보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 값을 넣었을 때 y값을 알고 싶은 거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4분의 1에 자, x 대신 얘 들어간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얘도 2분의 2로 통일하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되겠지? 일단 식을 써놓을게요. 여기도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들어가면 마이너스 2베타 통분까지 쓴 거야 지금. 여기는 4분의 1에 2분의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지? 근데 숫자 집어넣을게요. 얘가 몇이었어? 2였잖아? 그럼 얘가 2란 얘기죠. 얘 2란 얘기죠. 그죠? 그럼 얘는 몇이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맞아? 그럼 최종적으로 정답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2니까 1 곱하기 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m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야. 이 방정식은 얘란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뭐 되게 난이도가 높거나 그러진 않아. 안 풀어보면 근데 어려워. 이거 정리했다가 반드시 풀어봐. 이게 최근 한 2, 3년 정도 이게 문제가 거듭 안 됐지만 이런 유형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이런 유형. 거리를 이렇게 줬을 때. 근데 내가 지금 니네 이 스텝 3를 하는 이유가 뭐 완벽하게 알아라가 아니야. 니네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을 잘 받으려면 일단 마풀 시너지는 완벽하게 하면 좀 내신 점수를 높일 수 있어. 생각보다. 이거는 진짜 딱 스텝 3를 하는 이유는 19번 문제, 17, 18, 19번 문제 중에 한두 문제를 풀기 위해서인데 근데 얘를 하면 근데 일단 사고력은 높아져. 생각하는 범위가 좀 커져. 니네가 생각하는 2차 함수보다는. 자, 넘어갑시다. 이해됐죠? 근데 제가 풀면 자꾸 기울기가 4가 나와요. 기울기가 왜 나와? 아니 저기 2차 아니 2차 함수 그 넓이가 4가 나와요. 자꾸. 요거요, 요거? 네. 요거 아까 넣었는데? A요. 요거요? 아니 A요. 그게 자꾸 4가 나와요. A가 얘인데? 아니 그 K. K? 네. 자꾸. 한 번만 더 해볼까? 근데 왜 근데 저도 분명 맞게 풀었는데 계속 답이 안 나와요. 일단 여기서는 네가 연립방정식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A일 때잖아. 뭐 집어넣는 거지? 베타 플러스 2, 2 베타 플러스 4, 6 집어넣는 거죠. 네. 그럼 이거 집어넣을게. 2는 이거 집어넣으면 K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순서만 바꿔 쓴 거야. 베타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지? 여기도 집어넣으면 베타 없어지지. 네. 그럼 2만 남으니까 2는 앞에다 쓴다고. 어차피 곱할 거니까. 얘는요? 집어넣으면 6은 K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가 될 거고 이거 집어넣으면 뭐가 남냐? 베타 플러스 4만 남죠? 됐어? 양변에 약분하고 얘를 뭐로 바꿔? 베타 얘를 A로 바꾸지? 네. 그럼 양변에 1은 K A 플러스 2로 바꾸시고요. 얘는 3은 2K에 A 플러스 4로 바꾸시고 양쪽을 동시에 나눠. 연립방정식은 나눠서도 비율은 같아야 돼. 더하거나 빼도 되지만 나누는 방법도 있어. 나중에 등비수열이라는 수원에 가서 하면은 연립을 다 나누거나 곱하는 걸로 해. 이거 계산해봐. 아이고. 451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451번은 해석하는 거라서 자, 첫 번째 이런 2차 함수가 있어. 얘네들을 만족시키는데 그럼 얘네들이 뭔지를 해석을 해야지. 그치? 첫 번째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우리는 X축과 만나는 거를 두 근이라고 하지. 그치? 두 근의 곱씨 뭐래? 0이래. 그럼 뭐 근 X값 중에 반드시 하나는 0이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인 거네. 그치? 그러면 두 근의 곱씨 0이라는 거 이 C값은 없다는 얘기네. 그치? 이해됐죠? 첫 번째 거의 해석이야. 예쁘게 지워버려야지. 아닌데 색깔이 기가 막히다. 원래 이런 문제였던 거야. 됐죠? 두 번째 거 해석할게. 그럼 여기다 이거를 넣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건 뭔 의미하는지 넣어봐야 알겠지.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마이너스 2b 플러스
4a 플러스 2b가 0보다 작다. 이거 없어지니까 8a가 0보다 작다. a는 음수다. 그치? a가 음수라는 건 지금 뭘 해석해 주는 거야 지금? a가 음수다.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지? 됐어? 앞에 봐. 그러면 그림은 위로 블록이면서 여기는 꼭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겠지, 그지? 이해됐어요? 근데 또 해석을 해보면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x 값이 늘었어. x 값이 증가했는데 y 값이 어떻게 됐어? 감소했지?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는 무슨 함수라는 얘기야? 2차 함수는 두 가지 특징을 띈단 말이야. 축을 기준으로. 이쪽은 증가지만 이쪽은 감소야. 그치? 근데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감소해야 된대. 그럼 마이너스 2가 이쪽이고 2가 이쪽인데 감소하려면 이 그래프가 돼야 되겠지. 그치? 만약에 얘였다면 얘는 올라가는 그래프잖아. 그치?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감소하려면 원점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고 이 그래프겠니? 이 그래프겠니? 감소하려면 이쪽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됐니? 네. 그러면 이제 우린 첫 번째를 통해서 다시 그려보면 첫 번째 식을 통해서 반드시 원점은 지나가야 되고 두 번째 식을 통해서 위로 볼록이고 축의 방정식은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축의 방정식이 이쪽에 있고 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부터 요 사이에서는 감소함수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맞다는 얘기겠지. 현재 해석은 이래. 그치? 그러면 이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를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두 배로 나눈 거에 부호반대. 그치? 이해됐죠? 걔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위치하겠지. 그치? 이해됐어요? 그럼 1번부터 볼게요. 1 집어넣으래. 1. 1일 때 음수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면 이쪽이 1일 거 아니야. 그치? 1 집어넣으면 당연히 함수값은 음수가 나오겠지. 그죠? 그림상. 원점 지나가야 되니까. 그치? 얘는 맞는 거.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지? 마이너스 2ab보다 마이너스 2보다 얘가 작거나 같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양쪽에 마이너스 2a를 곱할게. 그럼 b 4a인데 자 마이너스 2a는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2a는 a의 부호는 뭐야? 음수. 그럼 마이너스 2a를 곱했는데 얘 부호는 뭐야? 양수니까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럼 얘는 맞는 거. 그리고 선생님 축의 방정식을 따로 설명할 때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 이거 두 배로 나눈 거에 부호 반대라고도 했지만 두 근의 합의 절반이라 그랬지? 축의 방정식은 두 근의 합의 절반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두 근의 합이 나왔어. 그지? 그거는 두 근의 합 공식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4보다 지금 얘가 크거나 같냐라고 묻는 거잖아 지금. 그 식은 어디서 이용해? 조금 전에 이 식에서 이용하면 돼. 양쪽에 2씩 곱할게요. 이거. 양쪽에 2씩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지. 여기 2 곱했어. 양수 곱했으니까 그대로 거고. 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지? 근데 여기선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됐어요. 이건 되게 계산을 요하는 건 아니야. 그지? 이 세 개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 차이인 거야. 쉬웠다. 자, 항상 축을 기점으로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바뀌어. 여기가 축이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아,
오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축을 기준으로 증가와 감소의 모양이 바뀌어. 근데 마이너스 2는 반드시 감소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문제 3번 해석이. 이해됐어? 자, 첫 번째 이차항의 개수가 뭐 이런 애가 있대. 최고차가 1이야. 그런 애가 얘랑 서로 다른 두 교점 x좌표에서 각각 뭐 이렇게 만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꼭지점이 얘 위에 있대. 그럼 아래로 볼록에 이제 지금 대충 계략을 살펴보면 여기에 꼭지점이 y는 kx 위에 있고 얘가 y는 kx 플러스 5라는 친구가 얘를 위쪽으로 5칸 올린 거 베타라는 내용이고 개형은 이래 지금 현재. 그랬을 때 얘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 얘기는 뭐야?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축의 방정식이지. 축의 방정식이란 얘기지. 꼭지점 x좌표란 얘기지. 근데 자 얘를 지나가고 있어. 그지? 그럼 꼭지점이 얘 위에 있으니까 꼭지점 좌표를 p, kp라고 한다면 fx식은 대략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는 꼭지점이 얘니까 뭐를 써야 돼? 표준형으로 써야 돼. 표준형으로. 그지? x-p의 제곱 플러스 kp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네. 또 하나. 그럼 이제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얘는 없는 애는 필요 없는 애는 지워버릴게. 여기가 p, kp라는 정도만 알고 있고 두 번째 여기는 이식과 이식이 연립했을 때 만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얘랑 연립할게요. 연립하면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kp는 kx 플러스 5 넘어가서 x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 2p 플러스 k 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kp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겠죠. 됐죠? 얘네들의 두 근이 누구라고? 얘네들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됐지? 여기까지 내용은 현재 이래. 자, 그러면 얘하고 이제 또 하나. 이게 가조건에서 이제 뭐 파생된 거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축의 방정식이 이거라 그랬는데, 여기서 봤을 때 이 이차함수의 축의 방정식은 뭐였어? P였죠? 얘가 원래 축의 방정식이니까, 저기서 알려준 사실은 또 하나. 요건 이제 지우자. 필요 없으니까. P는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사실이야. 그죠? 자,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를 씁시다. 이거 결국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두 군의 차를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이제. 두 군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그지? 두 군의 합은 2p 플러스 k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지? 두 군의 곱은 얘죠? p제곱 플러스 kp 마이너스 5야. 됐어요? 그때 이 식에서 k 값을 찾을 수가 있어. 왜냐면 p가 누구라 그랬어? 얘라 그랬잖아. p가 얘라고 했으니까 p 대신 얘를 요 자리에다가 대입할게요. p 대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그지? 그럼 남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뒤쪽에 있던 플러스 k만 남습니다. 됐니? 그럼 이거 알파 베타 어떻게 돼? 없어지지? 그러면 얘 넘어가니까 k는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죠? 이해됐니?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k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여기 k 대신에 다시 2분의 1을 써줄게요.
k 대신에 2분의 1. 여기도 k 대신에 2분의 1. 됐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얘를 구해야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항상 합과 차는 관계식이 딱 얘밖에 없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주는 이 관계식밖에 없어. 됐니? 어차피 이거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이거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양수값만 쓰라는 얘기야, 이거는. 자, 그럼 계산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얘 집어넣을게요. 얘 제곱하면 4p제곱. 앞에 뒤에 곱한 거에 2배. 플러스 2p. 뒤에 거에 제곱. 4분의 1. 빼기. 얘한테 4 곱해서 빼란 얘기죠? 4 곱하면 4p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p. 깔끔하게 나오네. 그치? 짜증나요. 20. 그러면 4p제곱, 4p제곱. 2p 없어지니까 4분의 1하고 얘만 남겠네. 그지?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4분의 81이란 얘기고,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여기다 루트 씌운 2분의 9만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양수값만 보라는 얘기지. 그래서 정답은 2분의 9입니다. 됐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 자, 53번 가요. 53번이 좀, 53번은 그냥 제가 바로 다이렉트로 할게요. 왜요? 이게 문제가 좀 지저분해. 그냥 해보면 안 돼요? 그럴까요? 아니요. 지민아 너는? 한번 해봐, 그럼. 지저분할 겁니다. 하기사 문제를 좀 그냥 그 사전적으로 중간에 이게 하나 있어서 설명 하나 하고 갈게. 기울기가 K라고 해서 그럼 KX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근데 얘가 뭐 P, 4를 지나가, 예를 들어가서 그럼 기울기가 K면서 요거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y 대신 y-4 k에 x 대신 x-p 이렇게 넣는 건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느냐? 길기가 k잖아, 그치? 그럼 어떤 좌표, x좌표, y좌표에서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 위에 있는 어떤 x좌표, y좌표부터 얘까지의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 x-p분의 y값의 증가량, y-4, 얘가 바로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이제 k라는 뜻이야, 이게. 됐어요? 그럼 얘가 기울기인데 얘가 기울기 k라고 줬으니까 얘를 이쪽으로만 곱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 식이야, 이 식 자체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다시 한번. 기울기가 3이고 3,2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x로 시작하는 게 맞는데, 이런 좌표를 지나간다면 y 대신 y-2, x 대신에 x-3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됐니? 요거 알고 넘어가자. 갈게요. 자, 일단 fx를 정해보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이래? -1이래. 그럼 마이너스. 근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k이지. 됐니? 그럼 얘네들의 두 근이 3하고 k라는 얘기잖아. 그럼 최고차 마이너스고 x-3, x-k 이렇게 되겠죠, 그죠? 꼭지점 좌표도 구할게요. 왜냐면 c가 꼭지점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 c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 그지? 일단 x좌표는 쉽게 구할 수 있어. x좌표는 두 개의 절반이니까 얘는 2분의 k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됐니? 그리고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할게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2분의 k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3, 얘는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6으로 올라올게요. 이렇게 곱하기 얘도 2분의 k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2k 이렇게 올릴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위에 거는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3, 뒤에 거는 2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3인데 요거 마이너스만 끄집어내면 얘랑 모양 똑같아지지.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이렇게 된다고, 그지? 그럼 얘네들이 곱한 게 꼭지점이 y좌표야. 얘는 4분의 k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쓸게요. 여기까지 됐지? 지금 뭐 한 거야? 우리 그냥 C점의 좌표 구한 거야. 추계 방정식 통해서 집어넣어서 얘 구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힌트를 줬는데 여기 좌표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 이해되지? 그럼 여기 좌표를 구하려면 결국은 이 직선의 방정식하고 2차 함수하고 뭐 해야 돼? 연립을 해야 돼, 우리는. 근데 이 식 자체를 몰라. 단 하나의 힌트는 뭐냐? 평행한 직선이라는 거밖에 몰라, 그지?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를 따와서 여기다 적용을 할 거야. 평행하니까 얘 기울기를 통해서 얘한테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지. 됐어요? 자, 얘는 A하고 C를 지나가니까 A점의 좌표는 3,0이고 C점의 좌표는 2분의 K 플러스 3, 4분의 K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는 거. 자, 기울기 구하러 갑시다.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죠. 여기서 이거 빼줄게요. 2분의 K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게 X값의 증가량. Y값의 증가량에서는 여기서 여기 빼주면 되니까 4분의 K 마이너스 3의 제곱. 됐니? 자,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 결합하면 이거 뭐가 돼? 마이너스 6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된다고. 이해됐죠? 그럼 2하고 4하고 약분돼서 2. K-3, K-3. 약분하면 이거 하나 날라가겠네. 그치? 따라서 기울기는 2분의 K-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죠? 이거 됐지? 그러니까 문자가 많은 계산이라서 이게 조금 헷갈려. 문자가 많은 계산. 그래서 얘 기울기는 얘라는 걸 구했어.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얘 기울기도 얘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식을 쓸 거냐면 얘의 직선의 방정식을 쓸 거야. 자, 그래서 y는 2분의 k-3x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가 어디 지나가고 있어? 이 직선이 k,0을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k,0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0은 할 필요가 없고 y-k 이렇게 써주시면 기울기가 얘고 k,0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이해됐어? 됐죠? 자, 이제 뭐하러 간다? 이 점 찾으러 가려면 이 직선과 fx 얘네들의 연립 방정식을 해야지. 문제 더럽다 했잖아 내가. 연립 방정식인데 이거를 해체하고 하는 게 아니야. 해체하면 난리 나고. 자, 얘 그대로 쓸게요. fx는 x-3 x-k는 2분의 k-3 x-k. 왜냐면 양쪽에 지금 뭐가 있어? x-k가 있죠. 이 x-k라는 게 공통인수를 갖는데 그 점이 바로 요 점이라는 얘기야. 내가 궁금한 건데 이 점이 아니라 이 점의 x좌표 여기가 궁금한 거거든. 여기 x좌표가. 그치? 이거는 뭐 이제 막 어둠의 스킬 막 이래가지고 뭐 대치동 스킬이라고 하는데 뭐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야? K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점이 궁금한 거지.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실근 삭제라고 하는데 그런 건 뭐 굳이 뭐 3차, 4차 아닌 이상은 뭐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다? K에서 만나 어차피 얘 이쪽으로 인수분해하면 얘로 묶일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의 좌표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나머지 x좌표가 궁금한 거야. 여기서의 x좌표. 그래서 이때는 x-k를 날려도 돼. 이해되죠? 내가 궁금한 좌표는 이미 k가 아닌 이쪽 좌표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의 x값만 구하시면 돼요. 자, x값 구할게요. 마이너스 곱하면 x는 2분의 k-3
얘한테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곱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3 넘어오니까 플러스 3이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뭐야? 2분의 6이니까 플러스 9가 되겠네요. 9가 되겠어, 그지?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에 x좌표는 2분의 9-k라고 씁시다. 됐죠? 이제 넓이에 대한 힌트를 줬으니까 이 넓이에 대한 힌트. 무슨 넓이가 11에? AED. 요 넓이가 12래요. 요 넓이가 12래.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뭐 대충 쓸 수 있을 거고 높이를 알아야 되겠네. 그지? 높이를 구하려면 여기에 y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y좌표, x좌표 알았으니까 x좌표를 요 식에 넣읍시다. 요 식에. 1차 함수식에. 2차 함수보다는 1차 함수가 낫잖아. 그지? x좌표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k-3 얘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9 빼기 마이너스 2k로 올라오면 되니까 2분의 k-3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3k 플러스 9야. 아, 얘도 그거네. 자,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뭐가 되니? k-3이 공통으로 보이죠? 그럼 4분의 마이너스 3으로 묶었고 k-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곱하기 4분의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k-3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쓴 거야. 요 높이가 4분의 마이너스 3의 k-3의 제곱이라는 걸 알았어. 그죠? 문제 더러워요. 이렇게까지 더러울 줄 몰랐어요. 내가 그래서 해준다고 그랬잖아. 자, 이제 삼각형의 길이 구하러, 넓이 구하러 갑시다. 자, 요 길이는 어떻게 되니? 3에서 얘를 뺀 게 길이지? 자, 삼각형 넓이 12는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3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k 곱하기 4분의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돼요. 됐죠? 자, 일단 4 약분합시다. 양쪽에 4씩 곱하면 요거는 3이 될 것이고 2씩 곱하면 얘는 6이 될 것이고. 됐니? 아이고 지저분하다. 네, 좀 이쁘게 쓰자 다시. 2를 곱했는 다시요? 아니에요. 아니. 여기 4 있던 거. 뭔가 바뀌었는데? 4를 여기 4 있었지 아까. 여기 뭐였냐? 12 2분의 1 4 내가 잘못 곱했다. 4 곱하면 48이지? 아, 8을 곱해야 되는 거고요. 8 곱하면 이게 96이네요. 선생님. 네, 96. 자, 3으로 또 나누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누자. 아니지, 이건 미안합니다. 이 길이는 잘 봐. 이 길이는 여기가 음수지. 음수니까 얘한테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그럼 요거 마이너스 띄자. 이해됐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 여기 좌표가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9야. 길이는. 그럼 마이너스 9에다가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 진짜 길이가 되는 거지, 음수에서는. 근데 저 좌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됐어? 요 안에 거 정리하면 요 안에 거 2분의 6 빼기 9니까 뭐니? 6 빼기 9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플러스 k가 되죠. 마이너스니까 그지? 예, 곱하기 2분의 3의 k 마이너스 3의 얘 2분의 어디서 나온 거지? 얘는 96이야 현재. 됐어? 자, 일단 3으로 먼저 약분하고 3으로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얘는 32가 되지. 맞지? 얘 곱하면 얘는 64가 되지. 됐어? 근데 얘 K-3, 얘도 K-3이지? 그럼 결국은 이쪽은 뭐란 얘기야? K-3의 세제곱이 64라는 거네. 무슨 숫자에? 무슨 숫자가 64 세제곱이지? 4의 세제곱이지? 따라서 K-3은 4다. K는 7이다. 이렇게 구한 거야. 이제 구한 거야. 자, K가 7이야. 잘 봐, 이제. K가 여기다 7 집어넣으면 2분의 2지. 그럼 여기의 좌표는 1이란 얘기야. 그지? 됐어? K가 7이야. 여기서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봐. 지금 이 넓이가 몇이래? 근데 이 삼각형이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삼각형이나 높이가 같지? 그럼 밑변의 비율만 보면 된다는 얘기네. 요 길이는 2고요. 요 길이는 4지. 밑변 길이의 비가 1대 2지. 그러니까 여기가 넓이가 10이면 이 넓이는 24. 이 문제의 정답은 24. 저 눈대중으로 어림에서 풀어서 맞았어요 아까. 진짜 내 미쳤다. 됐어요? 대박이네. 근데 솔직하게 이런 거는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이 지금 되게 불편하지. 네. 니네 학교의 특징이 이래. 이런 문제 나오는 시험 거야? 때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버려야 될까요? 괜찮을 버려. 될까요? 그래요? 아니 이거 아니. 시간이 남으면 방법을 알아도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 푸는 방법을 알아도, 그러니까 니네 학교 시험 문제의 특징은 푸는 방법은 알지만 계산을 오래 걸리게 해. 그게 시간을 진짜 죽여버려. 시간을 아, 잘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참 그 선을 잘 타셔. 그러니까 분명히 애들이 아는데 계산이 오래 걸리게끔. 그게 더 짜증나요. 차라리 못 푸는 게 낫지. 부정거 이런 멋 같은. 자, 그 다음 갑시다. 정신이 혼미하다 혼미해. 시간이 이거 24번 함수 못 끝낼 것 같지 않아요? 나만 풀면 할 수 있지. 아니에요. 근데 못 풀 것 같아요. 와, 3단계 문제 1, 2, 3, 4, 5번이 나오는 건 처음 아니에요? 2시간 동안 6문 패스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 한 문제, 딱 두 문제인 페이지가 있어. 이렇게 쭉 돼 있고. 맨 마지막 거. 이런 건 풀이가 길다는 얘기야. 포기하고 가자. 포기는 아니고 다른 걸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미련을 두지 마. 운동은 대부분 맞아. 딱 그런 문제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와. 시험지 받자마자 저 페이지를 찢어서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걸 아셨는지 어떨 때는 긴데 쉬운 게 나와. 아, 너무하네 진짜. 좀 엽섭해. 자, 454번. 454번. 그 대신 하여튼 대부분 평상시 대부분이 그랬어. 거의.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긴 풀이 과정이 비어있는 공백이 크면은 일단 그거는 시간 배분상 제일 나중에 해야 돼. 이번에 1학년이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선생님들한테 찍혀서 세 문제 개어려울걸요. 맞아. 근데 진짜 수학 수업 때요. 어려운 문제 그런 거 안 풀고 진짜 완전 기초 문제들만 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 그럴 테니까? 아니 그래서 시험은 또 어떻게 되는데요? 힘든 거 내릴 짜증나네. 자, 이거 봐. 이거 봐, 이제. 얘는 이 두 가지 해석에 대한 내용인데, 얘는 쉬워. 자, 내가 이거는 몇 번 설명했어. 이거 뭘 의미하는 거지? 축의 방정식을 의미한다 그랬지? 어떨 때 축이라 그랬어? 얘랑 더해서 x가 사라질 때. 그치? 더한 거의 절반이 축이라 그랬어. 얘네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4의 절반.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려준 거고,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은 이제 수원 가면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는 2차 함수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봐. 얘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아래로 볼록이라고 칠게. 아래로 볼록. 그리고 얘가 x축과 뭐 x1, x2가 그냥 아무 데나 막 찍은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찍을게요. 찍었어? 그럼 x1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을 fx1이라고 하지. x2 나왔을 때 나오는 함수값을 fx2라고 해. 됐어요? 이거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잖아. 이거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됐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얘는 이 y값의 절반이란 얘기야. 그치? 그 얘기는 얘네 둘의 절반 좌표를 의미해. 여기 가운데 좌표. 이 y값의 절반을 의미하는 게 왼쪽 편. 그럼 오른쪽 편은 뭐냐? fx라는 함수에다가 x자리에 얘 넣으란 얘기지. fx가 얘거든? 그럼 얘네들의 절반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x1 더하기 x2의 절반. 요거잖아. 두 번째 거가 의미하는 거는 얘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을 의미해. 여기를 의미해, 여기를. 앞에 거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 됐어?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이때는 누가 더 커? 직선상에 있는 애가 더 크지? 이해돼? 그러면 직선상의 위에가 더 크다는 얘기는 이 그림 자체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야. 됐어? 근데 지금은 누가 더 크래? 이거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에 대한 설명이야 지금. 만약에 이 상태라면 지금은 요거 넣었을 때의 함수값보다는 얘네들의 절반의 함수값이 더 크지 얘가. 그치? 이렇게 될 때가 아래로 볼록이고, 그럼 위로 볼록일 때가 어떤 두 함수의 여기가 x1, x2라고 했을 때 절반, 이 절반이야. 절반을 넣었을 때 함수값보다 직선상의 함수값이 직선보다 위에 있지 얘가. 맞아? 이거는 직선 자리의 절반의 값. 얘는 2차 함수의 중심 좌표를 넣으라는 얘기야. x1, x2의 중심 좌표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누가 더 크란 얘기야? 2차 함수에 들어있는 함수값이 이 직선상의 거리보다 더 크란 얘기야 얘가. 은정아 가서 정신 챙기고 와 빨리. 이해돼? 다시 한번. 그럼 두 번째 거는 아까 아래로 볼록일 때는 x1, x2라고 했으면 얘네들의 가운데점이 어디야? x1 더하기 x2의 절반. 요 지점이지, 그지? 얘네 둘 x값의 절반. 그걸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직선상의 함수값보다 얘는 밑에 있는 거야. 얘가 직선상의 함수값을 절반의 중점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2차 함수하고 만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직선상이 더 높잖아. 여기선 2차 함수 쪽이 더 높으라며. 맞아? 그럼 아래로 볼록인 상태의 모양은 아니란 얘기고, 걔는 위로 볼록인 상태의 여기 x1, 뭐 여기를 x2라고 한다면 직선상 얘의 가운데점, 얘네들의 가운데점을 넣었을 때 누가 더 높으란 얘기야? 2차 함수 쪽이 더 높으란 얘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되게 어렵게 설명했지만 얘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보니까 무슨 볼록이어야 돼? 위로 볼록이란 얘기지. 이해됐어? 저 어떻게 혼자서 제가 아니 나버는 진짜 에바 아니에요. 그냥 아래로 블록 아니라 위로 블록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자, 함수값의 절반. 저거는 직선상의 그 중점 좌표보다 2차 함수식이 더 높다. 얘는 위로 볼록이고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다. 그럼 이 얘기는 자, 위로 볼록이고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다 라는 설명을 가나에서 해준 거야. 됐어요? 됐지? 그럼 자, 1번 위로 볼록이다. 맞는 거죠?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맞다. 그럼 얘는 뭐 함수값 비교하라는 얘기야. 자, 0은 얘랑 두 칸 있죠. 마오 세 칸. 누가 제일 멀어? 마오.
마오가 제일 멀지? 네. 마오. 그 다음 영. 0은 2칸. 그 다음 마삼. 이거 맞는 거죠? 네. 요거는 직접 이렇게 해보면 누가 제일 높고 낮은지 보여. 자, 얘는 두군의 합은, 야, 이 축의 방정식은 항상 뭐라 그랬어? 두군의 합의 절반이라 그랬지. 그럼 두군의 합은 얘의 2배지? 마이너스 4여야 돼. 얘는 틀렸고. 그럼 마지막 거는 얘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왜 최소값 존재하지 않지?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빨리 얘기해.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게 니네 학교 낚시 선생님들의 문제. 여기는 뭐가 되어 있어 지금? 등호 들어가 있지?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빵꾸 나 있지? 여기 빵꾸 나 있으면 여기서의 값을 구할 수가? 그래서 최소값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 네? 그럼 저기 범위 안 들어가 있어. 등호 안 들어가 있으면 최소값 못 구해요? 못 구해요. 최대값도 못 구해요? 네. 최대값은 여기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범위가 저렇게 주어졌을 때 만약에 못 구해. 여기 원래 최소값은 누구야? 2지? 근데 여기가 빵꾸 나 있지? 그러면 그건 언제 구할 수 있냐? 아니 똥 수 들어가면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좌극한 우극한 해가지고 그때 얘랑 가장 근접한 값은 구할 수 있어도 2의 함수값은 못 구해. 이건 나중에 이제 수투 들어가면 그때 배워. 여하튼 이 문제는 이래. 이해는 됐지? 그럼 여기서 니네가 이제 이 문제에서 니네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뭐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축의 방정식.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얘는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2차 함수 쪽이 크다. 2차 함수 쪽이 크다. 이제 봐봐. 이거는 각각의 함수 값이고 얘는 2차 함수야. 2차 함수 쪽이 크다라는 얘기는 어떤 두 점의 직선보다 얘가 높이 있다는 얘기야. 여기가. 만약에 이게 반대로 돼 있어. 2차 함수 쪽이 작다. 아,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의 중점보다 얘가 밑에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석하면 좀 빨라 나중에. 이게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냐에 대한 설명. 455번. 455번 문제는 참. 자, 앞에 봐. 풀기 싫게 생겼어요. 풀기 쉽게 생긴 거 내가 설명해 줄게. 이것도 문제는 좋아. 문제는 좋아. 자, fx하고 gx 둘 다 무슨 함수? 3차 함수. 3차 함수는 나중에 배워. 이런 거 많이 할 거야. 2차 함수래. 2차 함수래. 자, 그럼 첫 번째 것부터 볼게. 가조건. fx라는 애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 뭐야? 꼭지점 좌표가 0,0이라는 얘기지? 그럼 fx는 뭐야? ax 제곱이라는 얘기지. 최고차는 모르겠지만 아래로 블록으로 만나는지 위로 블록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됐죠? 두 번째 거. 자, 이게 참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다가 부등식이라고 써놨어. fx랑 얘를 더했는데 부등식이야. 2차 함수 더했는데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아니고 부등식이라는 말,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어야 되고,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나와? 2차 부등식은 양쪽 끝값이거나 어떤 거 사이값 이렇게 나오지. 2차 부등식은 항상 이렇게 나와.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 결과물이 2차 부등식이 아니라는 얘기지. 왜요? 부등식 안에 2차 부등식도 포함되잖아요. 네.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니까? 아. 2차 부등식은 어떻게 나와야 돼? 어떤 숫자보다는 작거나 같고 어떤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아니면 2차 부등식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치?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는 건 언제니? 1차일 때만 이렇게 나와. 그 얘기는 얘네들이 더했는데 1차 부등식이 됐다는 뜻이지.
이해돼? 그러면 gx는 더했을 때 1차 부등식이 되려면 gx는 여기에 x제곱이 사라져야 돼. 그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최고차항의 부호가 나가서 뭐 하나 씹어먹고 와 빨리. 자, 여기서 이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뭐니? bx 플러스 c자.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지만 해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래서 얘를 풀어볼게. 풀면 x는 마이너스 b분의 c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해가 나오는데 이 해가 뭐라는 얘기야 지금? 2라는 거잖아 지금 현재.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나 조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c는 마이너스 2b구나 라는 건 얻을 수 있어. 됐어? 그러니까 이해됐니? 자, 이제 세 번째 힌트 보러 갑시다. 자, fx에서 gx를 뺐다라는 건 얘네들이 연립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거 빼볼게요. 그러면 2a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이걸 연립했더니 얘가 fx 빼기 gx를 했더니 f1 빼기 g1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거 무슨 의미냐? 그렇지. 얘네들을 했더니 이거의 함수값이잖아. 근데 1 넣었을 때의 함수값보다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어떤 함수식 얘를 hx라고 보면 얘가 h1보다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이 식 자체를 hx를 보면 얘는 x에다가 1 넣었을 때니까 여기다가 1 넣었을 때니까 h1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2차 함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 얘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야. 이해돼? x가 몇일 때 최소값이다? 1일 때. 그럼 얘가 해석하는 의미는 추계 방정식이 1이라는 뜻이야. 얘의 추계 방정식이. 이해돼? 너 이해 안 됐지? 그럼 내가 이걸 설명해 볼게. 너 이거는 뭐야? 이게 뭔 의미야? 얘가 항상 크거나 같대. 이거 x에 뭐 집어넣은 거야? 3 넣었을 때보다 얘가 항상 크대. 그 얘기는 여기가 x는 3이고 여기가 f3이고 나머지 얘네들이 fx잖아. f3보다 얘가 여기 f3보다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최소값이 f3이라는 거고 f3이라는 건 x가 3이라는 얘기지. x에 3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니까. 그래서 얘는 요 식은 봐봐. 내가 얘를 hx라고 하고 그럼 얘는 h 몇이냐고 여기다 x에다 뭐 집어넣은 거야. 그럼 얘는 h1이라고 내가 얘를 hx라고 하면 얘는 h1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얘보다 항상 이쪽이 크거나 같으래잖아. 그럼 이 함수의 최소값이 뭐란 얘기야? h1이란 얘기지? 그럼 x에 뭐 들어가는 거지? 1 들어간 거지? 그럼 1,h1인데 1은 추계방정식을 의미한다고. 그지? 그래서 얘의 추계방정식이 뭐라고? x는 1이라고. 그럼 추계방정식 2배로 나눈 거에 부호 반대니까 4a분의 b가 추계방정식인데 걔가 1이란 뜻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b는 4a란 얘기야. 됐어? 문제 어렵다. 자, 그러면 b 대신 4a 집어넣으면 c는 마이너스 8a라고 쓸 수 있지. 그지? b 자리에다가 4a 집어넣으면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한 문자로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요 식을 이제 다시 쓸게요. 얘를 b는 4ax라고 쓸 수 있고 c는
마이너스 8a라고 쓸 수 있다고. 이제 gx를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됐니?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이거야. 근데 얘랑 얘랑 곱해서 0이 되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둘 다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지. 실근을 안 가져야 되니까. 그럼 fx는 어떤 k라는 이 k라는 건 상수값이니까 이런 상수함수지. 가로축으로 그어지는. 그치? 얘랑 만나면 안 되고 gx도 k랑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여기는 원점이다. 여기는 x가 0인 지점이야. 얘. gx는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여기 꼭지점 좌표는 뭐냐 이거. 추계 방정식이 뭐야? x는 몇일 때? 2일 때. 그러면 이때 y 값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8a 마이너스 8a니까 이렇게 사라지죠. 여기는 마이너스 4a야. 그런데 어떤 k라는 값이 y는 k라는 게 뭐란 얘기야? 이게 y는 k라는 직선인데 이 직선이 얘랑도 만나면 안 되고 얘랑도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만나면 뭐가 생겨? 근이 생겨버리잖아. 그 얘기는 이 k라는 값은 x축 만나도 안 되고 마이너스 4a까지 내려와서도 안 돼. 그럼 어디 있어야 돼? 이 사이에만 존재해야 돼. 만나는 순간 이렇게 k가 얘랑 만나서 0 되는 지점이 생겨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어디 위치해야 된다? k 값은? 이게 y는 k라는 애인데 x축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4a라는 애보단 위에 있어야 돼. 됐어요? 그러면 k 값의 범위는 0보단 마이너스 4a보다는 크고 k는 0보단 작은 이 사이에 있어야지 실근을 갖지 않는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 실근의 개수가 몇 개래요 이제? 5개. 5개. 그럼 얘는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0이고 5개니까 어디까지 들어가 줘야 돼? 마일, 마이, 마삼, 마사, 마5까지는 들어가 줘야 되지? 5개 되려면. 그지? 그럼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고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지. 이해돼? 그래서 이제 a 값의 범위를 다시 특정하는 거죠. a 값의 범위를 특정합시다. 이제 전부 다 마이너스 4씩 나눕시다. 마이너스 4 나누면 부등호 얘가 이쪽으로 가겠지.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여기는 4분의 5. 아,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 3분의 마이너스 4로 나눴어. 이해됐지? 여기까지 돼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러 갑시다. 아이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3번 스텝 3 같은 문제가 시험에 몇 문제 정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내가 그래서 그러잖아. 진짜 시험 잘 볼 거면 니네 마플 시즌을 줬잖아. 마플 시즌을 100% 풀면 그래도 성적 꽤 잘 나와. 스텝 2까지만 열심히 풀어. 스텝 2까지만 해도 꽤 잘 나와. 근데 욕심부려서 스텝 3만 미친 듯이 파면 나머지 걸 못해. 그러면 스텝 3 말고 저희 그냥 이제부터 스텝 2만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스텝 3도 여기서는 선생님이 니네들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란 얘기는 아니야. 근데 니네는 고1도 있지만 고2 때, 고3 때 이런 사고력을 늘려야 된다니까? 운전고는 특히나? 제가 멍청한 게 아니겠죠? 이거는 아니 뭐 작년에도 그랬어. 1등급 하는 애들도 잘 못 풀어. 1, 2등급 푸는데도. 근데 자꾸 풀면서 늘려야 돼. 아, 이렇게도 바라보고 저렇게도 바라보고 바라보는 시점을 많이 보란 얘기지. 뭐 이 문제를 내가 뭐 한 번에 풀 수 있어 이런 애들은 없어. 솔직하게 몇 번 풀어가지고 뭐 거의 푸는 방식을 외워서 푸는 친구들은 있어도 지금은 니네들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이렇구나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해 보라고.
오케이? 자, 마지막 답내로 가자. 자, fx, gx 일단 더해. 이거 fx랑 gx랑 더한 거잖아. 자, 얘랑 얘랑 더하면 뭐만 남아? 4ax 마이너스 8a만 남죠? 거기다 x에다가 뭐 집어넣으라는 거야? 22 집어넣을게요. 그럼 일단 이건 4a로 묶고 x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22를 넣을게요. 22 집어넣으면 요거는 20이 되겠지? 그치? 이거에 뭘 구하라고? 최대값을 구하래. 최대값은 a가 제일 클 때가 최대값이겠지. 그죠? a에다가 2분의 3 집어넣으면 짝분해서 6 곱하기 20이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20이에요. 좀 어려워. 자, 영상으로 보면서 확인하시고 456번 시작. 요런 거는 나올만 하지. 근데 아 벌써부터 풀기 쉽게 생겼잖아요. 요런 거는 나올만 해. 자, 얘 그림부터 그릴게. 얘 추계 방정식 어디지? 1. 1. 1이고 꼭지점 잡혀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뭐 대충 여기라고 칩시다. 자, 아래로 블록인데 원점 지나가냐? 안 지나가지? 마이너스 1 지나가지? 자, 이런 그래프야. 이게 fx야. gx는 추계 방정식 어디니? 0. 추계 방정식 자체가 0이야. y좌표. 꼭지점 좌표는 3. 얘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됐어요? 네. 자, 그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도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2일 때 얘네들은 뭔 거 같니? 대략 보면 저런 거는 이제 얘네들이 만나는 좌표의 x좌표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직접 넣어보면 돼.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2죠? 네. 요거일 때 함수값 얘도 2야. 얘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도 2죠? 네.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야. 여기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야. 1,2에서. 됐니? 두 번째도 2 집어넣어 볼게요. 얘 2 집어넣으면 4 빼기 4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고요. 얘도 2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1이죠. 맞아? 그럼 여기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너무하네요. 자, 이제 그림 대충 해석은 돼야 돼. 자, 이제 봅시다. 자, 마이너스 1보다, 여기에 마이너스 1보다 왼쪽 편과 2보다 큰 부분은 누구를 그려라? 이 그래프를 그려라. fx를 그려라.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누굴 그려라? gx의 그래프를 그려라. 됐니? 그럼 이 그래프의 모양은 어떤 애다? 이런 애다. 이 그래프가 바로 hx야. 됐니? 이 그래프가 y는 kx 플러스 4. 자, y는 kx 플러스 4라는 게 얘가 아까 꼭지점 좌표에 3이었죠? 자, 쟤는 반드시 y절편 4를 꼭 지나가줘야 되겠지, 그지? 3이 여기 있으니까 y절편은 여기 있다고, 4. 얘를 지나가면서 얘랑 몇 점에서 만나라고? 2점에서 만나라고. 오케이? 아니, 몇 점? 3점에서 만나래. 아 이거 저번에 절대값을 자, 얘는 언제 3점에서 만나니? 얘를 지나가면서 얘랑 뭐 하면 돼? 이렇게 되면 몇 점이야? 2점이지, 여기. 여기 지나갈 때. 그리고 여기 2점이잖아. 네. 그럼 어떻게 돼야지 3점에서 만나겠어? 얘랑 뭐 하면 돼? 밑에 쪽하고. 꼭지점 두 개도 다 지나가는. 얘랑 접하면
접하면 하나, 주점 아니에요? 둘, 아, 셋. 오. 오케이? 이해돼? 네. 그럼 얘는요? 하나, 요 점 지나면, 요 점을 지나가면, 하나, 둘, 셋 지나가지.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요 점 지나가면, 하나, 둘, 셋 되죠? 이해돼? 네. 근데 이게 아니라면, 만약에 요렇게 지나가면 몇 점밖에 안 돼? 2점밖에 안 되지, 그치? 그리고 얘가 만약에 얘랑 접하면 어떻게 되니? 얘랑 접하면서 지나가면 2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랑 접하면서 지나가면 이 문제가 좀 지저분한 게 얘는 몇 점이에요? 접하면서 지나가도 하나 둘 세 점이지. 얘도 하나 둘 세 점이지. 언제까지? 요거 지나갈 때까지, 그치? 아니 진짜 너무 얍삽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더 얍삽한 건 문제 아니야? 딱 요 점 지나갈 때가 딱 접한다? 문제가 더러워요.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이거 어떻게 풀라고 이 문제를 난걸 내놓을 지금 수가 있지? 학생들한테 풀라고. 자, 이제 봅시다. 자, 일단 얘랑 이 그래프가 누구야? 이 그래프의 이름이 누구야? GX죠? GX랑 누구랑 접한다? 얘랑 접하는 거야. 그럼 GX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하고 KX 플러스 4랑 접한다. 넘기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은요.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야.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야. 그 얘기는 이쪽으로도 접하고 하나는 이건 플러스 2짜리 얘는 기울기 이 K는 기울기잖아. 마이너스 2짜리 오케이? 그러면 Y는 KX 플러스 4에서 우리가 지금 K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걸 구했잖아. 얘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됐니? 그럼 2점 지나갈 때가 몇이냐 이거 보는 거지. 이거 마이너스 1, 얘는 기울기가 뭐야? 양수지? 양수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봐.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 그래프가 요 점 지나가는 거 딱 맞지?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렸지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점이니까 여기서 얘만 지나가는 거야. 여기랑 안 만나면서 딱 이 지점에서 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4를 좀 더 위에다 그려볼게. 얘는 딱 요 점을 통과할 때 접하는 거야. 그럼 몇 점밖에 안 되냐면 한 점 저쪽 가서 2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해 줘야 돼. 그러니까 저 교점도 지나면서 참수도 만나지 교- 않는 그러니까 언제만 돼? 아까 전에 내가 얘랑 뭐 할 때 된다 그랬어? 접할 때. 접할 때도 세 점이고 얘가 이 점을 통과해도 세 점이라 그랬잖아. 네. 이쪽에서는. 네. 근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니까 요 점 통과하면서 접하는데 그게 2점밖에 못 만나. 이런 형태라서. 네. 그럼 언제만 된다는 얘기야? 접할 때랑 요 점 지나갈 때 두 개의 K값 이 값만 된다는 얘기죠. 됐어? 그럼 이거 접할 때는 뭐였어? 좀 전에 K값은 플러스가 2가 아닌 마이너스 2만 됐죠? 요거 밑으로 내려가. 이쪽은 이제 신경 쓰지 마. 여기는 이제 여기 지나가면서 2점밖에 못 만나다는 걸 알았잖아. 그럼 이쪽만 신경 써야지. 이쪽은 접할 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고, 다시 이때 접할 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고, 언제도 세 점 만난다? 요 점을 통과할 때도 세 점이다. 그지? 그러면 y는 kx 플러스 4가 누구 통과할 때? 2, 마이너스 2를 통과해도 k값은
요거 세 점에서 만난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2k 플러스 4야. k는 마이너스 2분의 5자. 됐지? 죽겠죠? 지금 몇 번 풀었냐? 하나도 이해 안 돼. 하나도 이해가 안 갔어요? 얘네들이 곱하래. 곱하면 몇이야? 왜요? 뒤에는 더 이해 안 될 텐데. 457번. 왜 이해가 안 되냐? 졸아서 그래. 아니 정확하게 어디를 만날 때 몇 점이고 어디를 만날 때 몇 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 원래는 그림을 자 이렇게 접하면 이건 세 점이거든. 이쪽에서 네. 그러면 알겠. 이쪽도 접하면 세 점이야. 그리고 요 점 통과해도 세 점이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접해도 되고 요 점을 통과해도 세 점인데 네. 문제는 그림상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딱 요 점을 딱 지나갈 때가 접하면서 요 점을 통과하는 거야. 네? 아까 전 계산해 보니까 좀 여기를 이렇게 그려놔야지. 딱 요 점에서 접하면서 통과한다고 이 점을. 어디에 접해요? 이게 원래 그래프가 어디였어?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어진 거였잖아. 아. 밑에 부분을 뗀 거잖아. 근데 하필이면 그 끊어진 지점에서 접해 얘가. 기울기가 아까 2였을 때. 아, 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접할 때 이 점을 통과하는데 그럼 여기서 한 점밖에 못 만나고 저쪽에서 한 점밖에 못 만나잖아. 두 점밖에 못 만나는 거지. 근데 이쪽은 쫙 내렸더니 접하면서 이게 좀 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면 일단 요 점에서 이렇게 꺾이는데 요 점 통과할 때도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만나고 얘랑 탁 접해도 한 점, 두 점, 저쪽에서 세 점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이쪽은 접할 때하고 이 점 지나갈 때.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점에서. 근데 왼쪽 식은 이 점에서 접해버리니까 한 점, 두 점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문제가 좀 어려워. 내가 얘기했잖아. 어렵다고. 457번. 이지민 또 낙서한다. 큰일 났다. 이거. 다 봤어. 여러 가지 방정식은 생각보다 쉬워. 그러니까 오늘 2차 함수에 좀 에너지를 써야 돼. 야, 니네 시너지는 숙제 진짜 안 하면 진짜 끝장난다. 시너지는. 시너지 딱 1100문제인데 시너지는 할 건데 너무 어려워서 시도를 못 하겠어요. 어플은 그나마 푸는 맛이 있는데 이거는 푸는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실무가 너무 많았어요 이거는. 그래? 그럼 왜 이거 푸는 맛이 있지. 3일 동안 9번 봤어요. 9번 생일. 미친 것 같아요. 자, 운전고가 약간 그래. 자, fx, gx가 이거야. 빨리 설명해야 되겠다. 아씨, 요 페이지는 넘길 수 있나? 20분밖에 안 네. 뒤에 61, 62는 쉬워서 61, 62가 쉽고 네. 이 스텝 3의 최고의 난이도는 몇 번이냐면 더 최고의 난이도가 있다고요 지금? 그나마 스텝 3 중에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458번이에요. 봐봐, 문제 봐봐. 근데 458번. 아니 너무 짧아. 그치? 걔가 제일 어려워. 아니 지금 방금 푼 56번보다 더 어려운 게.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를 좀 잘 그려라 이거고. 얘는 그렇게 안 어려워. 잘 봐. 아유. 자, 얘네들이 곱했더니 저게 됐대. 저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이차함수 두 개인데, 자, fx라는 애는 두근의 간격이 몇 차이 나는 게 있어야 된대. 6 차이 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fx가 될 수 있는 건 6 차이가 나야 돼. x 플러스 2가 있다면 6 차이 나는 x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돼. 그럼 gx는 나머지를 갖고 가겠지, 그지? x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4를 갖고 가겠지, 그지? 됐어? 두 번째는 6 차이 나는 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2가 있다면 얘 거를 갖고 와도 되잖아. 이것도 6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럼 얘가 fx라면 그때 gx는 누구란 얘기야? 그때 gx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fx가 얘를 갖고 가면 얘는 얘고 fx가 얘라면 gx는 얘란 얘기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하나의 함정이 있는데 무슨 함정이 있냐? 곱했을 때 개수가 1이긴 한데 fx나 gx가 개수가 1이란 말이 없어. 근데 곱하면 개수는 1이 돼야 돼.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그지? 대부분 다 1이면 친절하게 1이라고 알려주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얘랑 얘랑 곱했을 때 최고차가 1이 되려면 여기가 a면 여기는 a분의 1이란 얘기야. 그래야 곱하면 뭐가 돼요? a랑 얘랑 곱하면 1이 되니까 저 모양이 나온다고. 최고차항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은 그냥 아까 그 상태로 끝나면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걸 써줘야 돼. 단 분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a는 뭐가 되면 안 돼? 0은 안 돼.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게 현재 조건에 대한 해석. 문제 봅시다. 두 번째. F2가 0이래. F2가, 그럼 이게 1번 조건 아니면 2번 조건인데, F2 집어넣어서 0 되는 건 누구야? 얘야, 얘야. 위에 거. F, 여기다 0, 이거 아래 거. 여기잖아. 그치? X에 2 집어넣어서 0 되는 조건은 이 식을 보란 얘기잖아. 두 번째 식. 그럼 이 조건일 때 G4는 0이니? 네. G4는 0 되죠? 네. 기억은 맞는 거. 두 번째,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되니 안 되니? 얘는 0 되지. 근데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0이 아니라 0보다 크다 그랬지.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0 되는 얘는 아니고 뭐 얘란 얘기지,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조건 보란 얘기야? 1번 조건 보란 얘기야. 그죠? 그때 얘의 최소값이 F3이냐고 묻는 거야. 니은은 둘 중에 어떤 식, 앞부분은 어떤 식을 골라야 되냐? 근데 봤더니 얘는 0이 되니까 이 식을 골라야 돼. 그럼 이 식일 때 fx는 얘니까 얘의 최소값이 뭐냐라고 묻는 거야, 지금. 됐어? 자, 얘 최소값은 결국은 아래로 볼록이든 자, 이거부터 볼게요.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를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지. g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게.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a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죠. 이게 g2잖아. 이건 뭐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8이 0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럼 a는 뭔 수란 얘기야, 이거? 음수란 얘기지. 여기서 알려준 건 얘가 a는 음수라는 거야. 그럼 a가 음수니까 fx는 어디로 볼록이란 얘기니? 위로 볼록이란 얘기고, 축의 방정식은 얘네들의 절반이야. 마이너스 2하고 4니까 절반은 몇이야? 자, 1일 때 구간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야. 3은 2칸. 마이너스 3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은 f 마이너스 3이지. 얘가 아니지. 됐어요? 얘는 탈락. 됐어? 디귿이 더럽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에 디귿이 더럽습니다. 그만. 이건 뭐 하라는 얘기야? 뭔가 되게 맞을 것 같아요. 연립하라는 얘기지.
디귿을 연립을 해야 돼. 이렇게든 이렇게든. 근데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하면 하나는 반대 경우이기 때문에 값이 같아져. 그래서 이 경우만 해볼게요. 이 경우만. 나머지 경우는 니네가 해봐. 같아져 근데 경우는. 저봐 눈 거북. 자, fx에서 gx 빼볼게요. 얘에서 얘 뺀다. 얘는 a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빼기 a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됐죠? 얘는요. 자, a x제곱 마이너스 얘는 a 마이너스 a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로 묶을 수 있겠지, 그치? 묶으면 a에 뭐 되니 이거? 플러스 a분의 1 x 마이너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 8로 묶으면 a 마이너스 a분의 1은 0 됐니? 근데 a가 0이 아니니까 양변에 a씩 곱합시다. 분수인 것보단 아닌 게 낫잖아.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2에 a제곱 플러스 1x 8에 a제곱 마이너스 1 0. 다 a씩 곱한 거야 양변에. 아휴, 설명하는 나도 힘들다. 니네만 힘든 게 아니다. 앞에서 박연정 씨 눈 깜빡깜빡하고 있고. 아휴, 저 괴롭다. 오늘 간만에 8시간 잤거든요. 네. 근데 너무 졸려요. 평소에 몇 시간? 아니 평소 이번 주는 4시간 수행표가 너무 많아요. 진짜 저보고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수생도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 또 있어? 또 네. 있어요. 다음 주에 또 있어요. 이번 국어 주에 해야 돼요. 이번 주에 저희 수요일 날에 6교시였거든요. 근데 6교시 중에 한 교시 빼고 나머지 5교시가 전부 다 수행이었어요. 진짜 너무해요. 선생님들 이거 수행 겹치는 거 알면서 일부러 같은 날에 막 뭐하는 거 같아요. 아니 게다가 집필평가 기간에 그렇게 수행을 하면은 매년 그랬어. 저희가 하던 거 끝내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일 하자. 오, 예. 자, 여기 야 얘네들의 두 군이 서로 다른 두 군이 MN이라고 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군이 여기서 두 근이 MN이라고 했으니까 근각에서의 관계 쓴 거야. 두 군의 합은 예분의 에 마이너스 예분의 에. 두 군의 곱수는 몇이니? 그냥 마이너스 8이야. 아,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건 몇 개 안 돼요. 그죠? 와, 또 이거 이렇게 찾아야 돼요. 네, 거지 같아요. 근데 MN이 마이너스 7.7이에요. 네? 그거밖에 없을까요? 마이너스 8, 1, 2, 4. 마이너스 8. 부호 반대인 경우 어차피 절대값 쳐서 7 나오는 경우만 보면 되니까. 또는 2 곱하기 4, 2 곱하기 4. 부호 반대인 경우는 어차피 m에 맡기는 거니까 얘네, 그러니까 요거는 되면서 얘는 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이해돼? 왜 차별하세요? 자, 이제 갑시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무조건 합쳐서 7만 된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얘가 7인 경우 또는 마이너스 7인 경우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근만 있으면 돼. 자, 얘 넘어가면 얘 2a제곱 플러스 2는 7a제곱 마이너스 7이야. 됐죠? 얘 넘어가면 5a제곱 넘어가면 9야. 자, 이거 a제곱은 5분의 9 양수지. 근 있어 없어? a값 이거 있을 수 있지? 허근만 안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아, 그러면 두 군의 합이 7인 경우는 근이 존재해. a값이. 이렇게 됐죠? 어? 그럼 마이너스 7일 때도 존재하는지 봅시다. 얘가 마이너스 7이야.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7a제곱 마이너스 7a제곱 플러스 7. 이번에 얘가 나온 거면 9a제곱은 5죠. 이것도 a제곱은 9분의 5니까 근 존재하죠. 근 존재해. 아,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플러스 마이너스 7에 대한 a 값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쪽 거 볼게요. 얘네들의 합은 2 아니면 마이너스 2란 얘기잖아, 얘네들. 그럼 이게 존재하면 꼭 이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얘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지? 이해돼? 자, 얘가 2가 되는지 봅시다. 곱하면 2a제곱 플러스 2는 2a제곱 마이너스 2가 돼. 이거 지금 a 값이 어떻게 되니? 사라져 버리지. 근이 있네요. 근이 여기선 a 값이라는 근 자체가 이 a 값이 될 수 있는 애들이 없어. 그러면 플러스 2라는 숫자는 못 만들어. 마이너스 2도 마지막으로 확인. 마이너스 2는 자 2a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야. 넘어가면 4a제곱은 0이죠. a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 되면 안 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는 존재하지 않고 이런 경우 절대값의 합이 플러스 마이너스 7인 경우는 가능하다. 디귿? 맞는 거. 아니야, 거지 같지 문제들. 그치?